가야금은 삼국시대부터 제작된 우리의 전통 국악기입니다. 오동나무로 만든 울림통과 명주실로 만든 12줄의 현이 소리를 내는데요. 45년 이상 전통 방식으로 가야금을 만들어 온 대전 충남 유일의 전통 현악기 장인이 있습니다. 표태선 악기장이 그 주인공으로 최근 우리 지역 최초로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나무에 생명을 불어넣어 천년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표태선 악기장의 외길 인생을 들여다봅니다. 대전시 보문산 자락 아래 표태선 장인의 공방이 있습니다. 담벼락이며 지붕 위까지 나무 판자들이 놓여져 있어 목공소인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이 나무들은 장인의 악기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재료이자 오랜 세월 우리 선조들과 함께 해온 오동나무입니다. 오동나무가 우리나라 나무 중에서는 가장 무르고요. 이 울림이 좋습니다. 강한 나무보다도 나무가 무르면서 또랑또랑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오동나무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나무가 오동나무군요. 그죠. 대표적인 게 오동나무. 오동나무는 가야금, 고문고, 아쟁 전체가 다 들어가요. 오동나무. 악기 제작은 오동나무를 건조하는 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좋은 나무를 구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를 관리하는 데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장인. 일부러 눈과 비를 맞추는 데도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눈, 비, 물이 들어가가지고 나무에 진을 날려버리는 거죠. 삭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눈비를 맞춰서 오랫동안 이렇게 많이 묵을수록 좋아요. 표태선 장인이 이 길에 들어선 것은 19살 무렵. 무작정 서울로 상경해 생계를 위해 가야금 만드는 일에 뛰어들었는데요. 복잡한 공정이 흥미로웠고 되도록 많은 기술을 익히기 위해 2명의 스승을 모시며 2번의 문화생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사사받은 가야금 제작 기법은 그만의 풍부한 자산이 됐습니다. 조대섭 선생님은 칼로 조각 같은 걸 잘하고 모양을 잘 내요, 모양을. 그리고 한쪽 스승님은 줄을 많이 사용하는데 거기는 악기가 부드럽고 편안하고 그 두 개를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장점을 이렇게 모아서 주로 이제 하는데 그때는 그게 힘든지도 모르고 그 세월을 했어요. 오동나무를 깎고 다듬어 장식을 한 후 줄을 매달기까지 한 달 정도 소요되는데요. 기계를 빌리지 않고 오로지 장인의 손끝에서 완성됩니다. 기법에서 이제 그 모양 내는 거는 자기 그 주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계를 쓴다든가 그런 점에서 이제 전통이냐 아니냐 거기서 판가름이 많이 나고요. 장인은 우르기 처음 만들어 일본에 전해준 가야금인 신라금을 복원하기도 했는데요. 옛 선조들의 문화를 되살리는 일은 큰 보람이기도 합니다. 1000년 역사 가진 신라 악기를 일본 정창원에다가 갖다 놓고 일본 사람들이 그걸 국보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경주시에서 그거를 복원해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일본 가가지고 마침 전시하는 걸 보고 와가지고 제작을 해서 경주시에다 납품을 했어요. 세 대를. 우리 그 백제 향로에 있는 오주악이라고 5가지 악기가 있는데 거기에 와남, 금 그런 악기도 복원을 했고요. 네. 이렇듯 남다른 열정과 실력을 인정받아 마침내 올해 7월에는 대전 지역 최초로 국가 무형문화재 악기장 보유자에 등극했습니다. 현악기 제작의 전승 능력을 비롯해 전승 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에서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막상 딱 됐을 때는 무덤덤했어요. 네, 막상. 근데 국가문화재 되기 전에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가 됐을 때가 더 막 흥겹고 더 기뻤죠. 근데 이제
또 중요까지 이제 받고 나니까 좀 더 옛 것을 더 옛 쪽으로 더 찾아가지고 제가 놓쳤던 부분이라도 더 찾아가지고 더 옛 것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제작을 해야겠다는 것을 이번에 되고 나서 더 유실히 많이 느낍니다. 표태선 악기장의 작품은 대전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의 연주가들이 즐겨 찾는다고 하는데요. 오랜 세월 장인의 악기만을 사용해온 김진의 가야금 명인. 표태선 장인의 가야금은 소리부터 다르다고 합니다. 저번에 줄 갈아간 거는 어떻게 잘 연주하셨어요? 가야금 소리를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너무 새롭고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줄도 좋고, 응? 그러니까 소리가 땡땡 나니까 뭐 자기가 뭐 아장아장 걷는 것 같다는 등 다른 악기는 어떤 면에서 처음에는 화려한 소리가 나는데 점점 소리가 죽는다든가 그런 게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속상했는데 저는 이렇게 새로운 거보다 좀 오래된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 표 선생님 거는 항상 한결같아요, 소리가. 처음이나 지금 쓰는 거나 그 점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김진의 명인은 명맥이 끊길 뻔한 김종기류 가야금 산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김종기류 가야금 산조는 즉흥적이면서 자유분방함이 특징인데요. 특유의 주법과 가락을 내는 데 있어 표태선 장인의 가야금이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제작하신 악기 선율 들으면 좀 어떠세요, 기분이? 뿌듯하죠. 작품이 나오면은 그 중에서 유달리 이렇게 소리가 좋은 놈이 있어요. 그런 놈은 연주 잘하고 악기를 소중히 다루는 분들이 가져갔으면 하는 마음이 항상 그런 건 있죠. 힘들고 고된 길이기에 누구도 선뜻 그 길을 가려하지 않는데요. 장인 곁에는 다행히 한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조카이자 제자인 표영광 씨는 올해로 18년째 장인에게서 악기 제작을 배우고 있습니다. 완벽하시니까 제가 장아버지를 실망 안 시키게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희가 부족한 점을 많이 조언해 주시고 저한테는 너무 감사하죠. 단단히 연결된 가야금 줄처럼 장인의 다부진 손끝에서는 전통 현악기의 명맥이 뚝심 있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래 가도 변하지 않는 그런 악기구나 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들을 수 있게 그런 악기를 제작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가끔 더 한 번씩 이렇게 다짐을 하지요. 잘 만든 가야금은 천년을 간다고 하는데요. 우리 전통 악기를 지킨다는 신념 하나로 한 길을 걸어온 표태선 장인. 오늘도 묵묵히 나무를 손질하고 줄을 이으며 악기에 숨결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천년의 울림이 지금 그의 손끝에서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문화 강국이자 관광 대국인 베트남. 오토바이가 촘촘하게 달리는 도시 풍경이 아주 이색적이죠. 이 특별한 나라에 자신의 뿌리를 찾아온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친구들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Cảm ơn gọi bên đường dây thầy giáo cô giáo bên Hàn Quốc thì thôi được gặp cháu thế này là tôi mừng lắm rồi đấy, là vui vẻ phấn khởi và sẽ cảm ơn đoàn tour của Hàn Quốc ạ. 아름다운 자연과 고유한 문화가 잘 어우러지는 나라 베트남에서 아주 특별한 여정을 보낸 친구들. 생기발랄하고 톡톡 튀는 청소년들의 발걸음을 따라가 볼까요?
전라남도 각 지역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인천공항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20명의 다문화 가정 친구들이 엄마의 나라 베트남으로 떠나는 날. 여행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으로 잔뜩 들떠있는 모습이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외할머니 만나서 인사드리고 여행 좀 하고 싶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청나게 반겨줘서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전라남도 교육청 국제교육원에서는 2018학년도부터 국내 출생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조부모 나라 방문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조부모를 만나 자신의 뿌리를 찾고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형성했으면 좋겠고요. 세계 시민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장장 4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곳은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입니다. 친구들의 첫 방문지는 하노이 한국국제학교인데요. 한국 국적을 갖고 있거나 부모 중에 한 명이 한국인인 학생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국제학교의 학생들은 어떤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성장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겠네요. 미래 사회의 글로벌 리더 육성이라는 교육 비전 아래 우리 학생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우리 한국과 베트남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교육 가족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 국제교육원 담당자들은 한국에서 준비해온 80여 권의 우리말 책을 하노이 한국국제학교에 기증을 했고요. 업무 협약도 맺었습니다. 학생들이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로 한 거죠. 앞으로 두 기관이 서로 협력해서 다문화 학생들과의 어떤 교류 프로그램들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기의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갈까요? 베트남 전통 음식이 친구들을 기다립니다. 베트남 하면 미식의 나라로 유명한 거 잘 아시죠? 게다가 엄마가 먹고 자랐을 음식을 맛보는 기회인 만큼 우리 친구들 아주 신이 났는데요. 얘들아, 입맛에 맞니? 진짜 맛있어. 골고루 야무지게 잘도 먹는데요. 손주 같은 녀석들 입에 음식 들어가는 걸 보니 이 할머니도 아주 흐뭇해요. 자, 지금 우리 어디 간 거죠? 저희는 하노이 문묘에 갈 거예요. 근데 하노이 문묘 뭐 하는 곳이죠? 공자와 관련된 곳입니다. 그럼 저희와 함께 가보실까요? 네. 가보자고. 공자님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고풍스러운 느낌이 폴폴 풍기는 이 공간은 공자를 모시기 위한 사당이자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지어진 대학이랍니다. 거북이가 머리가 땅으로 돼 있는 데고 있고 높이 치던 것도 있죠. 왜 그러냐면 요때 시험을 칠 당시에 나라에 흉년이 들고 별로 기근이 들고 좋지 않으면 이 거북이 목을 내린대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거북이 목을 쳐들었잖아. 목을 들고 기사 비석도 커요. 이게 뭐냐니까 이때는 과거 시험을 치렀는데 이때는 굉장히 유능한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대요. 근데 그때 해에 또 나라가 흉년이 안 들고 풍년이 들어서 나라가 잘 살았대요. 그래서 꽃들 때마다 이렇게 비석이 제일 커지는 거예요. 역사 깊은 학문의 전당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온다는데요. 공자님 동상 앞에서 소원을 비는 풍습도 있답니다. 얘들아, 여기 언제 또 오겠니? 얼른 소원 빌어보자. 정말 건강을 잘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게 해달라고 했어요. 우리 가족 다 건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자님, 우리 은지 소원 꼭 들어주세요.
베트남의 자연을 만끽하기 위해서 하롱베이에 왔습니다. 화산 충돌로 인해 솟아난 섬들이 아주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주는 곳인데요. 섬으로 둘러싸인 바다는 파도가 없어서 잔잔한 호수 같죠. 유람선을 타고 하롱베이 투어에 나선 친구들. 이국적이고 환상적인 풍경에 신이 났는지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너무 재밌어요. 노래가 나왔어? 우리 여학생들은 뭘 준비하는 걸까? 자, 재현 씨 인터뷰할게요. 네. 저희 오늘 어디 가나요? 오늘 지금 유람선 타고 있는데 산 가서 동굴도 보고 해변도 보고 이쁜 거 보고 그래요. 그러면 가보시죠. 아니, 가보자고 하자. 가보시죠. 뭐야, 안 가면. 가보자고. 그래, 가자 얘들아. 하롱베이에서 가장 큰 석회암 동굴인 승솥 동굴로 향하는데요. 승솥은 베트남어로 놀랍다는 뜻이라니까 놀랄 준비하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야, 진짜 신비로운데요. 화산 충돌에서 해저에서 솟아오르면서 용암이 있을까요? 용암이 중간으로 계속 떨어지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습해질이라서 물이 없으면 습도가 없으면 이게 다 부서집니다. 이게 다 부서져요. 근데 이렇게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섬의 지표면이 얕아요. 그래서 밖에서 비가 오면 빗물이 이렇게 계속 스며듭니다. 그래서 이 정유석이 아직도 잘하고. 하롱베이는 처음인데 동굴도 신나고 좋고 다음에는 부모님이랑 오고 싶어요. 예쁘고 또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또 좀 좋은 날씨 여기 배 타고 가니까 시원해요. 우리 친구들이 베트남에 온 이유는 바로 외가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랍니다. 오랜만에 또는 처음으로 만나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얼싸안고 반가움을 나누게 되는데, 아니, 이 좋은 날 눈물은 왜 보이는 걸까? 다음 주에 확인해 봅시다. 반짝이는 무대 위 멋진 배우들, 공연을 관객 앞에 선보이기까지 무대 뒤에선 수많은 사람들의 열정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들의 이야기를 지금 공개합니다. 매번 흥미로운 공연과 전시를 선보이는 ACC. 예술극장에선 잠시 후 열릴 공연을 위해 대사도 맞춰보고 악기를 연주하며 연습이 한창인데요. 과연 어떤 공연일까요? 네, 이 공연은 판소리로 들려드리는 어떤 신화적 상상력으로 그리고 들려드리는 기후위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처럼 폭염과 폭우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신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야기라니. 상상 속 이야기에 판소리를 더한 만큼 신경 쓸 부분도 많았다고 합니다.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소리꾼들이 갖고 있는 음색의 차이, 그리고 전통 악기가 갖고 있는 음색적 차이, 그래서 음악적 질감을 통해서 이 공간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딱딱한 주제도 쉽고 재밌게 풀어서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선보이는 게 ACC의 매력.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기획을 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평가와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뽑습니다. 시범 공연을 통해서 최종 본공연으로 선정된 단체들은 다음 해에 저희와 함께 6개월 이상 제작 과정을 거쳐서 관객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체 제작, 공모전 선정 공연 등
올해 상반기 공연만 50편 이상. 연극에선 배우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연기 연습부터 캐릭터 공부까지 쉴 틈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악적인 색깔을 담으면서 또 대중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음악극을 지향하는 공연이다 보니까 무용 안무적인 부분도 한국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현대적인 그런 안무도 많이 섞여 있어서 그것을 소화해내는 데 집중하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잘 모르던 신에 대해서 공부도 했었고, 그리고 이 신이 어떤 역할이었는지, 어떻게 살아왔던 신인지 뭐 이런 걸 공부하는데 재밌기도 했고 어려웠던 점이기도 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왕지사 더 단단하고 이왕지사 더 연비 좋은 까지만 해야지 스포가 안 될 것 같아요.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 상상하기도 어려운 머나먼 시절을 찾아서 떠나는 내용입니다. 어우, 잠깐 들으니까 더 감질맛 난다.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조명이 빠질 수 없는데요. 특히 연극에선 무대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객이 직접 불빛을 바라보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일부러 전체적으로 불빛이나 이런 것들을 노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관객이 직접 이번에 좀 눈 쪽으로 들어오는 빛들이 꽤 많을 거가 제 아마 컨셉인 것 같아요. 네. 살짝 커튼콜 마지막에 커튼콜에서 쨍하고 했던 말이죠. 제가 보통 디자인하는 모든 작품들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림자를 좀 많이 사용하는 그런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꽃가루를 손으로 비벼서 하나씩 풀어주는 것도 무대 위에서 예쁘게 날리길 바라는 마음이겠죠? 공연은 중간에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많이 생기는 만큼 철저한 대비를 위해 리허설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음향과 조명, 배우들 간의 조화를 위해 분야별로 조율하는 것이 바로 연출가의 역할. 여기 안 해보고 넘어가도 되는 부분 그냥 치고 갈게요. 먼저 기술적 사항들을 체크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명이 먼저 바뀔 건지 음악이 먼저 바뀔 건지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하고 모든 준비가 완료되고 나면 마지막 리허설로 배우들이 의상과 메이크업을 다 한 상태에서 드레스 리허설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최종 점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객을 만나기 전 마지막 점검인 만큼 실제로 공연을 하는 것처럼 중간에 끊거나 건너뛰는 부분 없이 진행하는데요. 배우들도 역할에 푹 빠져들면서 관객들도 공연에 몰입할 수 있도록 분장을 통해 연극 속 캐릭터로 변신했습니다. 와우, 근데 이거 리허설 맞아요? 연습인데도 관객이 앞에 있는 것만 같아요. 어느새 공연 시간이 다가오고 입구에선 관객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한데요. 이들은 바로 극장을 책임지는 하우스 매니저입니다. 티켓이나 그리고 전반적인 공연 운영 그리고 로비 관리를 맡고 있는 그런 직책입니다. 관객들 입장에서 공감하고 경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연장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분들도 많기 때문에 안전관리나 그리고 동선과 같이 안내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공연 30분 전 드디어 관객들이 입장할 시간입니다. ACC에서는 매번 다양한 공연이 열리는 만큼 예술극장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다양하답니다. 일단 ACC에서 공연을 보는 거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광주에서 하는 공연들과 달리 좀 연출도 많이 새롭고 그리고 되게 공연 스펙트럼도 많이 넓어가지고 항상 볼 때마다 새로운 재미를 느끼면서 공연을 보는 것 같아요. 흥미로운 주제길래 그러니까 기후변화랑 관련된 그리고 판소리를 기반으로 한 공연이라서 상당히 평소에 보던 공연과는
다르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점이 기대가 됩니다. 내가 여름의 신! 주작 아니겠습니까? 전설 속의 영웅, 누군가는 궁수의 신이라 부르고 또 누군가는 사의 신이라 부르는 영웅. 그가 번개같이 빠른 살을 쏘는 것은 맞다하되 그가 태양을 쏘기 전 풍부한 무대 효과, 생동감 넘치는 연기까지 오랜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예술을 지향하는 극장으로 태어났지만 그 예술이 관객들한테 외면당하면 예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일상의 여유와 풍요로움을 위해서 쉽고 재미있지만 의미와 잔잔한 감동이 있는 공연을 하는 극장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하나의 공연이 완성되기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는 사람들. 그들의 땀과 열정이 있었기에 매 순간 예술극장을 찾는 사람들에겐 행복한 추억이 하나씩 더해집니다. 누군가는 말했다. 호모데우스. 인간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이라고. 요즘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놀지 않는다? 이곳이 오락실인지 극장인지 모르겠지만 땀 흘리며 뛰어놀고 표정이 밝은 거 보니까 재밌는 곳인 건 확실하죠.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요소도 많은 것 같고 다음에 계속 오고 싶어요. 뉴미디어 체험시설에서 신나는 낮 시간을 즐기고 저녁에는 행복한 포차에서 맛있는 음식으로 웃음을 찾아드리는 단양여행.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오늘은 단양으로 초대받은 박민경 리포터. 어딜 그렇게 찾으시나요? 초인종을 눌러보세요. 응? 눌러볼까? 누구요? 다자고요, 돌자고요. 어여 들어와. 뭐야? 누구시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서 들어가 보세요. 이곳은 바로 단양군의 새로운 관광시설 다자구 할미네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웃음을 찾으러 왔는데 제대로 온 거 맞나요? 네, 잘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떻게 웃음을 찾을 수 있어요? 리포터님의 힘이 필요해요. 원래 여기가 폐교였어요. 근데 폐교였는데 어느 날 도적들이 와갖고 웃음기를 싹 다 훔쳐갔어요. 지금 여기 뒤에 보이는 다자구 할미와 귀여운 수호신들과 함께 웃음기를 되찾아줘야 돼요. 들어오자마자 미션을 받은 박민경 리포터. 웃음을 찾아라. 그런데 그 웃음을 누구와 어떻게 찾으라는 거죠? 근데 이 귀여운 캐릭터들은 다 뭐예요? 다자구야 도저구야 하면서 멋지게 그 도적들을 마을에서 싹 물리쳐준 다자구 할미라는 설화가 있는데 그 설화를 이 폐교에 디지털 콘텐츠로 스토리를 푼 거예요. 우와. 자, 그래서 리포터님이 이제 수호신들과 힘을 합쳐서 도적들을 잡으러 가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예. 그럼 이제 가보실까요? 시작도 하기 전에 복도만 지나왔는데 벌써부터 떨리는 이 마음은 뭔가요? 도적들을 잡을 수호신이 모여있는 마당에 들어서는 증강현실을 활용한 미디어 체험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단양이 그 전국적으로 거의 관광지로서 유명한 도시인데 이쪽 공간이 폐교로서 이렇게 남아 있는 게 너무 좀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 폐교이지만 주변의 경관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그 XR이라는 이 콘텐츠를 넣어서 이 공간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여기 들어오니까 너무 신기한데요. 더 다양한 게 많을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첫 번째 시간의 방이라는 곳인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액자들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이제 할미와 네 마리의 수호신들에 대한 추억이 담겨 있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서는 직접 터치하고 만지면서 눈으로 보고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체험할 수 있어요. 와! 다자구 할미네 설화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로 만든 특별한 체험 시간.
저기 민경 씨 좀 많이 신난 것 같은데. 조심조심 걸어보는데 따라오는 낙엽. 마치 신비한 숲에 있는 듯한 느낌. 다자구 할미네 캐릭터와 사진은 더 뿌이. 진짜 너무 재밌네요. 제가 동심으로 다시 돌아간 기분이 바로 이런 걸까요? 여기가 또 최첨단 어떤 기술이 접목이 돼서 벽을 누르니까 또 새로운 것들도 막 나타나고 하니까 너무 신기하고, 포토존도 있어서 가족이나 친구, 연인들끼리 와서 즐기기에도 너무 제격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단양군에서는 이제 이 유유부지를 활용해가지고 우리 군의 이제 주요 산업인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이제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구 금곡분교 관광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이렇게 다자구 할미네가 이렇게 성황리에 지금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드넓은 마당으로 나와보면 뛰어놀 수 있는 곳도 있고요. 캐릭터샵과 포토존이 곳곳에 마련돼 있어서 사진 찍기 바쁩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볼거리, 즐길거리가 너무 많아서 저 너무 신나요. 너무 신나죠? 네. 근데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더 있어요? 네. 어떻게요? 저희 어플을 통한 게임을 하면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어요. 저도 즐겨볼래요. 네. 어떻게 하는 거죠?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깔고 다자구 할미네 곳곳에 숨겨진 캐릭터를 스캔합니다. 내가 너를 잡고 말겠다. 모자가 어딨냐? 여기 있다. 예! 스마트폰이 있다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직접 체험해보세요. 대형 뉴미디어 체험시설답게 이것저것 다양한 증강현실 게임도 즐기고 알록달록 예쁜 곳에서 사진도 찍고 꿈의 수호신이 보살피는 꿈의 비터널에서 소원도 적어보는데요. 그 소원 꼭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정말 반짝반짝 예쁘고 볼거리도 가득한 이곳에서 전 신나게 정말 다 즐겼으니까 이제 퇴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왜요? 시작인데요. 아니에요. 전 갈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이 하이라이트라고. 아니, 갈 거예요. 잠시 후 정시에 할미네 극장에서 미디어 파사드 영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해가 지고 나면 더 특별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폐교와 미디어월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인데요. 막간을 이용해 관람객들이 모두 참여하는 증강현실 게임 시간. 게임 좀 해보셨나요? 오늘의 1등 축하합니다. 상품도 받는다는데. 정말 너무 좋네요. 민간 자본을 유치해가지고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들의 이제 내용들 중에서 이제 현재 지금 이렇게 이제 미디어라든지 이제 관광, 이제 문화 콘텐츠 이런 것들을 활용한 그런 이제 그런 콘텐츠들이 이제 녹아들어져 있는 사업들을 많이 또 유치를 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다 놀았는데 또 여행에서는 이 볼거리, 즐길거리 말고 먹거리도 중요하잖아요. 저 이제 슬슬 출출해요, 감독님. 그럼 좀 먹을 게 가득한 곳으로 한번 갈까요? 그런 곳이 있었어요? 진작에 말씀하시지. 빨리 가요. 빨리요. 낭만적인 선율, 분위기까지 좋은 이곳은 어딘가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니 저 단양 처음 와봤는데 여기 너무 예뻐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여긴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지금 소음정공원, 여기 소음정공원이거든요. 여기서 달맞이 포차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서 7개의 매대를 깔아가지고 군에서 7월 1일부터 시행해가지고 9월 말까지 이 포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칼칼한 빨간 어묵에 지글지글 고소한 튀김, 방건조 오징어는 말해 뭐합니까? 달맞이 포차에 다 있습니다. 와, 드디어 다 모였어요. 이제 제가 먹어볼게요. 음식을 향한 다급한 손짓. 그래서 맛은 어떤데요? 기분 좋은 매콤함 너무 좋습니다. 행복해. 시원한 바람과 함께 오늘의 피로가 싹! 가족과 연인과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단공기 즐겨 보이시는 게 너무 좋아 보이세요. 아, 여기 이렇게 딱 즐겨보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노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어떻게 앉아서 그냥 자유롭게 얘기도 아주 굉장히 좋아요. 또 내년에 또 이런 행사가 있으면 또 장모님 모시고 한번 와야겠다 뭐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색깔이 너무 맛있어요. 고급 레스토랑의 비싼 음식은 아니어도 오늘 하루 바쁘게 보낸 일상을 뒤로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최고의 힐링이 되겠죠. 매번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음식만 드시고 계시나요? 이제 단양에 오셔서 특별한 곳에서 온 가족과 체험도 즐기시고 해가 지면 나타나는 이 포차에 오셔서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도 즐겨보세요. 화려하진 않지만 고즈넉한 정취와 함께 소소한 추억을 만들어가기 좋은 단양.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단양에서 즐기는 조금은 색다른 체험 어떠세요? 다양한 모양의 소나무들, 한 그루 한 그루 소나무를 엮어 만든 오경열 씨의 작품입니다. 제2의 인생을 소나무와 함께 한다는데요. 최근엔 새로운 취미도 생겼습니다. 나무와 함께 홍천에서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오경열 씨를 만나봅니다. 나지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 둘러보는 곳마다 푸르릅니다. 정원 한편에서 만난 소나무. 그런데 줄기가 뒤엉킨 모습이 낯선데요. 바로 소나무 열리지라고 하네요. 소나무를 키우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오경열 씨. 여기는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입니다. 6년 전에 기농을 하여 열리지 나무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열리지 나무입니다. 두 그루가 붙어서 성장을 하는 건데요. 중간 부분에 이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묘목을 가지고 와서 시작을 한 게 10년 정도 지나면 이 정도가 됩니다. 저쪽에 있는 것처럼 노지에서 성장을 하면 훨씬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저쪽에 보시면 나무를 50그루를 이어 붙여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중인데 20그루 정도까지가 지금 완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완벽하게 붙어서 떨어지지도 않고 이게 자연에 의해서 붙어 있는 나무거든요. 지금 현재 나무가 20그루 정도 붙어 있는데 이걸 한번 봐보세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이게 16그루째는 한 2년 정도 더 있어야지만 이게 완성이 돼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산에 가면은 자연에 의해서 그냥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그냥 한번 붙이면 되지 않을까 해서 해보는 게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왜 이게 나무가 서로 붙어 있을까? 내가 봐도 신기해요. 이거는 희한한 놈이야 이거. 뿌리가 다른 나무가 뒤엉켜 마치 한 나무처럼 자라는 열리지. 궁금한 것은 꼭 직접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탓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완성해 나가고 있는데요. 상처를 낸 가지에 구리손으로 감아 모양을 잡아줍니다. 오랜 시간은 물론 온도에도 민감한데요. 한 작품당 15년씩은 공을 들여야 완성된다고 하네요. 이제 시작하는 거죠. 붙으려고. 아우 너무 힘들죠. 근데 결과가 빨리 나오면 좋은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기본이 10년은 돼야지만 결과가 나오는데 참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 집사람한테 맨날 얻어 터지고 사는 거죠. 그동안의 노력으로 다양한 무늬를 만드는 경지에 올랐는데요. 사람 모양부터 하트, 태극 모양까지 대단하십니다. 저 소나무는 이렇게 이제 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서 이거는 내 머리에 이상한 게 있어요. 남이 안 하는 걸
자꾸 해보고 싶은데 창작에서 떠오르는데 나무를 가지고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고민을 하다가 목공을 하게 됐습니다. 목공을 하게 되면 여기에다 더 많은 걸 발전할 수 있어서 창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목공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이곳이 바로 오경열 씨의 창작료를 불태우는 작업실입니다. 벌써 1년째 작품을 만들고 계신데요. 이 안에 있는 작품은 한 200작품 정도 있는데 완성품은 50작품 정도 되죠. 그리고 지금 생각나면 또 만들고 있으니까. 이 직소기는 나에게 하늘에서 내려준 기계. 최고 좋아. 간단하고 편리하고 위험하지 않고. 열리지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를 가지고 만드는데 이렇게 창작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만들 수 있는 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도깨비 누나 만들 수가 없어요. 나무로는. 근데 이거는 내가 원하고 있는 창작을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평생 태어나서 기계 잡아본 것도 처음이고 농사 지어본 것도 처음이고요. 이건 딱 1년 됐어요. 이제 이건 목판에 도안을 그리고 알맞게 자른 다음 구멍을 내어 다듬어 줍니다. 사포질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사이가 오면 씨암딱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 때문에 죽는 거지. 그래서 이게 장모님이죠, 이게. 장모님이 칼 휘두르면서 닭을 잡는 거지, 이게. 다 스토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그냥 막 생각나면 그냥 그림 그려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작품마다 재미난 스토리가 있는데요. 상상력으로 자신의 작품을 완성해가는 오경열 씨. 실력도 인정받으며 아내와 함께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술 공예 공모전이 있어서 거기에 출품을 상장 오경열 거입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각각 출품을 했는데 둘 다 대상을 받았어요. 최진주 우리 집사람 거, 이건 나 오경열 대상 받은 겁니다. 내 작품은 저희 할아버님이 2023년 6월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선정을 된 작품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1909년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우리 할아버님을 조금이라도 좀 이해하고 싶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작품 제목을 얼굴 없는 독립투사 의병장이라는 작품이고요. 우리 집사람 거는 대한민국 사랑합니다입니다. 할아버지에게 받은 영감으로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전했는데요. 인상적인 것은 오경열 씨와 아내 최진주 씨 함께 작업했다는 것입니다. 전체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상장이고요. 저희는 이제 부부 공동 작가이고요.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이 작품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은 이렇게 머릿속에 그냥 번뜩이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전형적인 천성적인 작가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렇게 아이디어가 저렇게 나올 수가 있나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존경스럽죠. 남편이지만, 네. 저희 집사람은 천천히 아름답게 하는 걸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조언을 많이 해줘요, 저한테. 대화를 많이 하고, 그러면 창작 작품이 나오죠, 거기서. 여기 내려와서 이렇게 작품 활동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제가 계속 거부를 했어요. 그런 거 하는 거를. 너무 시간을 갖다 거기다 다 보내고 돈도 또 경제적인 것도 또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이러니까 그랬는데 저한테도 같이 해보자고 이제 권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켜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도시에서 살 때만 알던 그런 남편이 아니고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서울에 있을 때도 내내 그런 걸 생각도 안 하다가 오히려 지방에 여기 와서 살면서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머리도 맑아졌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그런 전혀 생각지도 않던 그런 거를 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거 해도 되나? 말도 안 하고 왜 막 이러나?
우리 집사람이 대한민국 한복 모델 선발대회에 나가서 우수상을 받은 상장이고요. 여기 전체 5등, 그 다음에 실버 1등. 너무 괜찮죠? 멋져 보이죠? 제 그 존재적인 그런 그 면에서 굉장히 많이 활력소가 되고 자긍심을 갖게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문화활동이나 이런 걸 해도 괜찮은데 해보라고 자꾸 그런 거죠. 지금도 그래서 뭐든지 하라 이거죠. 참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상 한번 더 받고 싶습니다. 그냥 이렇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평화, 그다음에 이렇게 따뜻함,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40년 가까이 이어온 부부의 인연, 마치 열리지 나무를 닮았는데요. 첫눈에 반하셨어요? 네. 당연히 반했죠, 그러면.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무지하게 쫓아다녔어요. 열리지 전문가로 또 목공의 작가로 홍천에서 자연과 함께 새로운 꿈을 키워나가는 오경열 최진주 부부.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 속에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특별한 귀촌의 삶. 오경열 최진주 부부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합니다.